임규 부지점장님 뵈니까 힘이 나네요. 한참 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상가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42.195를 완주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없으시군요. 저는 한 10km 정도는 뛰어본 것 같아요. 마라톤 대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완주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이 뭘까요? 자연과의 싸움, 재난, 다 자연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자연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지 못해요. 그냥 순응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연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온난화도 오고 이상기후도 오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남개발을 좀 더 좀 자제해야 하는 그런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두 번째 싸움은 무슨 싸움일까요? 인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신도환 자동차 공업사 대표님도 라이벌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누구나 다 라이벌 의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나의 적일까요? 적이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긴장하게 되고, 좀 더 개발하게 되고, 좀 더 새로운 것을 모색하니까 오히려 적당한 삶의 자극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인간과의 싸움, 이거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눈만 가면 코를 비어갑니다. 된다 싶으면 막 피를 흘리면서 경쟁이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드오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정, 블루오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블루오션인데 된다 싶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피바다를 만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퍼블오션이라는 영역이 생겼습니다. 보랏빛 영역.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노려라. 뭐 이런 구호도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과의 싸움 쉽지 않습니다. 자연과의 싸움은 더욱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싸움이 있습니다. 무슨 싸움일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교육 정치권 다르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42.195도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5시간의 종주국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거 정말 박수를 쳐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표를 정해놓고 완주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저도 살아가면서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현한 것도 있고 실현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저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일까요? 김영석 교수처럼 102세까지 요양병원에 실려가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면서 책 쓰고 강연하고 강의하는 일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월요 소통 명사 과정을 만들어서 내년 1월 2일 날 11기가 출범이 됩니다. 임규용님을 땡겼습니다. 땡길 때는 긴가민가한데요. 막상 받아보면 저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저한테 중간중간에 감사하다고 몇 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요 스피치 과정 저녁반, 그 다음에 토요 스피치 과정 오전반, 이렇게 3개의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데 저의 학습법이 있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2가지가 있습니다. 또 첫 번째는 토설입니다. 토의 내므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느끼게 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간에 7분 스피치 발표가 있는데 이거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셔가지고 여기 때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세바시 나갈 때 많이 준비하잖아요. 15분 스피치 하기 위해서. 네. 무대에 서기 위해서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은 얼마나 노력을 할까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연습을 하고 합니다. 음반을 주입하기 위해서 몇 번을 연습할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실까요? 마스크 쓰고 있다고 입을 함구하고 계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네. 1000번 정도 연습하고 네. 녹음실에 들어가서 CD를 붓는다고 합니다. 1000번.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몇 번이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네. 삼고초려라고요. 3번 가서 엎드려 절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보다 훨씬 많이. 최소한 30번, 100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연습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토설, 스피치 발표할 때는 좀 준비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연습하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긍정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생활 하면서 얼마나 긍정화가 되어 계십니까? 굉장히 다듬어지셨죠? 매사 긍정적이시잖아요. 그래서 감정 노동자라고 일컬지 않습니까? 항상 미소 띄면서 긍정적으로 네, 우리가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면에는 얼마나 긍정화가 되어 있습니까? 긍정화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하시죠. 부정도 뒤집으면 긍정이 된다. 시작. 부정도 뒤집으면 긍정이 된다. 저보고 어떤 이들은 이제 일을 놓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분이 왕왕이 있어요. 근데 일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일들은 정년하고 나서요,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소일하나, 어떻게 때우나,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저는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인정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부정도 뒤집으면 긍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부정도 뒤집으면 긍정이 된다. 또 한 가지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네,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 처지, 입장을 인정하면 그것도 수용하고 감사할 수 있겠다. 자, 긍정적 에너지. 여러분 외적으로는 이미 긍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긍정적인 분이시잖아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충분히 자질을 갖고 계시고 다듬어지셨습니다. 근데 내적으로는 아직 긍정화가 안 되어 있답니다.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온전히 내적으로도 긍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긍정화시키는 방법은 따라서 합니다. 뒤집으면 긍정할 수 있다. 시작. 뒤집으면 긍정할 수 있다. 이게 부정도 뒤집으면 긍정이 된다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인정하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시작. 인정하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이게 긍정화예요. 저는 여러 가지 학습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설을 통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또 나가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여러분들한테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적 긍정화까지 완벽하게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나무성 박사가 계신데 수강료를 내시더니 회원증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수강료를 이제 내시면 영수증도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때문에. 네, 여기 두 분 계시지만 네, 6개월치를 끊으셨는데 240만 원을 결제하고 나서도 영수증 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YSY 회원증 VIP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저의 강의 학습법이 나와 있는데 오늘 드릴 거거든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메타인지 시작. 메타인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소크라테스를 바꿔서 아리스토텔레스 했더니 중간에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민경서 정보관이신데요. 경찰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입니다라고 해서 다시 정정했습니다만, 자기를 아는 것,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이 메타인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 게임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배지 드릴 수 있는데, It's your mind game. 모든 것은 마음의 게임이다. 일체는 유심조다. 맘먹게 달렸다. 자신감을 가져라. 따라서입니다. 성공의 자화상을 그리고 행동하라. 시작. 성공의 자화상을 그리고 행동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스피치 할 때에는 내가 지금 화려한 무대에서 많은 청중 앞에서 스피치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상상하면서 스피치하면 훨씬 멋지지 않겠습니까? 보람되고요.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스스로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죠? 석공에 나는 위대한 건물을 주고 있다 라고 하는 석공이 있고요. 나는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어 라고 하는 석공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늘 성공의 자화상을 그리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갑니다. It's a mind game. 시작. It's your mind game. 모든 것은 마음의 게임이다. 그 다음에 셀프 리추럴이라고 있는데요. 리추럴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작은 의식적인 행동들을 반복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잠재 의식 속에 영향을 미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네. 오늘 주제가 뭐냐면요, 버킷리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버킷리스트가 뭐라고 했죠? 저의 최종적인 꿈은 김영석 교수처럼 건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평생 현역으로 하고 싶은 것이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리추럴 하셔야 돼요. 마인드 셀프 리추럴. 반복적인 행동.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세요. 거울 앞에서. 임기옥, 오늘도 잘할 수 있지? 요즘 아주 멋있어졌어. 난 네가 자랑스러워. 그리고 믿어. 이렇게 스스로 자기하고의 독백, 그 다음에 발서 호흡법, 이런 거 알려드린 걸 거울 앞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갑니다. 거울 앞에서 연기하라. 시작. 거울 앞에서 연기하라. 거울 앞에서 자신과 대화하라. 시작. 거울 앞에서 자신과 대화하라. 어떤 의식적인 행동들을 반복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고 습관으로 만드시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셀프 리추럴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그마로부터의 해방. 도그마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이거 나눠드릴 거예요. 도그마가 뭐죠? 임기홍님 모르면 안 됩니다. 도그마. 모르신다고요? 불량 학생이시네. 민경성님. 예. 도그마. 장기록 씨. 정건호님. 모르겠어요. 도그마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도그마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성공인들을 가르쳐서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누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정대표님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회적 자유를 아직 못 얻으셔서. 사회적 자유가 뭐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의식과 생각과 판단에 너무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과 그 시선을 도그마라고 합니다. 도그마를 단절시켜라. 시작. 도그마를 단절시켜라. 나는 나입니다. 나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I'm I입니다. 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고 여론에 분분합니까? 그냥 나답게 정도를 걸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그마,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연연하지 말아라는 것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스피치 100도시가 있는데요. 여기 이거 상표 등록을 했어요. 스피치 100도시. 100도시가 뭐죠? 펄펄 끓는 거예요. 99도시가 아니라 100도시. 열정적으로 살아라. 열정적으로 사는 방법은요, 어떤 일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열정이 나오는 것이고, 열정을 쏟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피치를 할 때도 그렇고요, 매사 임할 때 100도시 펄펄 끓어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열정적으로 살아라. 시작. 열정적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스피치 엔조이라고 이것도 상표 등록한 겁니다. 스피치를 즐겨라.
자, 제가 뭐라고 하면 즐겨라라고 외쳐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을 즐겨라! 스포츠를 즐겨라! 음악을 즐겨라! 영화를 즐겨라! 문화예술을 즐겨라! 네, 스피치를 즐겨라! 음식을 즐겨라! 즐기는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행복해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즐기는 방법, 마지막 즐기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피치 100도십니다. 펄펄 끌어라. 열정을 다하라. 열정을 다한다는 건 뭐죠? 그 일에 몰입하라, 집중하라. 그러면 즐길 수 있나니. 즐기는 방법은 몰입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나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윤치영 박사의 학습법을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공개해드리고 이걸 한 잔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실체로 옮기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